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지 없는 심야 방송을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기시다 일본 총리가 7일날 8일날 우리 서울에 와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 일환으로요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방한을 해서 윤 대통령을 예방하고 기시다 총리의 사실상의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 간에 이번 이제 기시다 총리가 오면은 셔틀 외교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복원되게 되는데, 이 관련 이 준비 동향을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우리 외신에서 속보로 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러시아 크레물린궁에서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뭐냐?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통해서 지금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다. 이거는 명백한 테러 행위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러시아의 보복 이 공격이 임박했다. 이런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야당이 의총을 열었어요. 그 의총 관련해서 이미 제가 이제 한번 보도를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무려 3시간짜리 의총했었는데 여기에서 윤관석과 왜 이상만만 탈당시키냐? 누구든지 다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을 조준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요, 이 광주에 KBC 광주 방송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내년도 총선 민주당의 호남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새 인물을 뽑겠다는 여론이 무려 57%에 달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 윤 대통령, 오늘 일본의 국가안전 보장국장이 나왔는데 흔히 이제 국가안보국장이라고 하죠. 자, 이 국가안보국장이 와서 오늘 윤 대통령을 예방하고 그리고 조태영 안보실장과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제 7일, 8일 이제 방한해서 정상회담을 갔는데 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지금 기시다 총리의 입장을 전해 왔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맨 먼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이제 이 기시다 총리의 방안과 관련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사죄 그리고 반성을 어느 정도로 전달할 것이냐, 표명할 것이냐,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총리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에서 가졌던 한일 정상회담하고 그보다는 좀 더 진전된, 보다 더 직접적인 사죄와 반성의 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일관된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 관해서 지금 현재 이 보도를 쭉 모든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요, 아직 일본에서 말이죠. 지금 보수 우익들이 일본 내 보수 우익들은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발언했을 때 직접 사죄 또는 반성 이 단어를 쓰는 것을 갖다가 상당히 꺼려한다. 예,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서 본인의 입으로 최소한도 말이죠. 지금 이 DJ하고 오부지 선언이 제일 통절한 사과와 반성, 이 제일 강하게 이제 사과와 반성을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 외교 문서 중에서는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기시다 총리가 그런 DJ 오부지 선언을 직접 인용하겠느냐? 왜냐면은요 지난 3월달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요 직접적으로 DJ 오부지 선언을 언급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지난 3월달 성명에서는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직접 사과와 이 반성이라는 이런 말을 직접 쓰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98년도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 이 말도 쓰지 않았어요. 예,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3월달에는요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98년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언론에서도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이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전한 사죄와 반성 이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98년도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 입장을 개성하고 앞으로 이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을 보면요. 그 취지는 뭐 당연히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통전한 사죄와 반성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 내각 인식을 계승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는 이 기시다 총리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죄, 반성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까지 보도가 되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예, 그래서요,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밝힌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한일 정상이 미래의 문을 연다고 해서 과거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는요, 좀 더 성의 있는 그런 호응 조치를 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대목이고요. 자, 그래서 일본 측의 사죄나 반성 태도를 일단 지켜보겠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은요. 이번 총리 방언에서도 사죄 관련해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이 이상의 발언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온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인데요. 이 아키바 다케오 국장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갖고 이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달한 내용을 보면요.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왔고요. 이러한 이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인 한일은 글로벌 복합의 위협에서 서로 연대해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이 안전보장국장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 정부는요. 어쨌든지 간에 이 김대중 오부지 선언이라는 이 선언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통전한 사회의 반성 이거를 계승한다. 이 통전한 사죄와 반성이라는 말도 별도로 이 기시다 총리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기시다 총리가 방한했을 때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역대 일본 내각의 자세를 개선한다. 이러한 견해를 표명하는 방침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요, 지난 이 공동 기자회견 때 3월 달에는 김대중 오부치라는 말은 안 썼는데 요 말을 쓴다는 얘기는 조금 진일보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역대 내각의 자세를 개선한다. 이거는 지난 3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통전한 사죄와 반성이라는 말을 별도로는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교도통신이 보도 내용을 보면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지용 해상 문제 해결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는 가지고 있고 사과 개선의 자세를 한국에서 직접 표명해서 좀 더 한국 국민의 이해를 얻는 생각이다. 이렇게 또 교도통신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지켜볼 얘기는 반성과 사과라는 말을 직접 할지 아니면 그냥 역대 내각의 입장을 개선한다라는 수준에서만 밝힐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요, 이제 오늘 이 조태영 안보실장하고 아키바 국장하고 회담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한 일정들, 그리고 이제 어젠다들, 이런 것들을 조율했고, 그리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안보,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인적 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구체화 나가기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도쿄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바 있는 한일 경제안보 대화 출범 회의도 오늘 열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대통령실에서는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간에 다양한 친교 프로그램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요, 어제 그제죠, 이제 날짜상으로 여당 지도부하고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면 숯불에 구운 한국 불고기를 대접하고 싶다. 왜냐면요, 지난번에 이 정상회담을 할 적에 이 기시다 총리가 그날 저녁을 2번씩이나 윤 대통령을 모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그 담례 형식의 이 만찬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러시아의 크레물린 궁에서 방금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시도가 있었다. 이것은 푸틴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테러 행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이 크레물린 궁이 공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공격 완전히 부인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어제 말이죠, 드론 2대가 크레물린 궁 공격을 시도했는데, 러시아 군이 전자전 체계를 이용해서 완전히 무력해 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타스통신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드론이 추락하고 파편이 흩어졌는데도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고, 건물 피해도 없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소셜미디어에는요, 크레물린 궁 근처에서 연기가 나오는 그런 미확인 영상이 공유되고 있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요, 이 드론 공격이 있을 때 이 크레물린 궁에는 없었다. 그래서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노보 오가리오보 관저에서 일정을 소화 중에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드론 공격을 두고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 대통령의 목숨을 노린 시도였고, 9일날 전승기념일과 기념 퍼레이드를 앞두고 발생한 테러 행위인데, 러시아는 언제 어디서든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요, 러시아 측은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쓸 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공격은요,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봄철 대반격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열병식 5월 9일 날 있게 되는데, 이 열병식은 취소했다는 보도와 취소하지 않았다는 보도로 지금 엇갈리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3일 북유럽 정상들과 회동하기 위해서 핀란드를 깜짝 방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이 공격, 이게 만만치 않은 파장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야당 의총이 추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3시간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1박 2일의 워크숍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이 주장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탈당을 했지만은 지금 이재명은 계속 대표 자리를 지금 이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의총에서 나온 불만 중에 하나는요, 이재명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강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 아니냐, 기소된 의원의 출당 원칙과 기준이 뭐냐, 이렇게 따져 묻고 성토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이재명이를 잘라내야 된다. 탈당을 지금 뭡니까? 이 권에서 이재명이가 탈당하도록 압박을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요, 윤관석과 이성만 두 사람은요, 비공개 최고위하고 의총에서 탈당 의사를 밝힌 뒤에 탈당계를 제출했고요. 이 윤관석이는요, 자기는 이제 나중에 깔끔하게 다시 돌아와서 복당하겠다. 그리고 이성만도 마찬가지요. 이번 수사는 야당 탄압 수사다. 이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둘 다 밝혔고요. 이재명은요, 이런 두 사람의 탈당과 관련해서 참 안타깝고 아쉽다. 끝까지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만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내 송영길 탈당, 그 다음에 윤관석, 이성만 탈당.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재명이 면전에서요, 25명이나 비판을 했어요. 사건 초반 당 지도부는 도대체 뭘 했느냐? 탈당했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는 대체 왜 안 하느냐? 내년 총선까지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이 불만과 비판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탈당이 너무 늦었다. 이러한 비판도 제기됐다고 합니다. 자, 여하간요, 이제 오늘 민주당 의총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비명과 그리고 친명 사이의 일대 결전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제 치닫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의총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앞으로도 몇 번 더 쇄신 의총을 열기로 했는데요. 자, 쇄신 의총보다는 1박 2일 정도의 워크숍이 훨씬 낫다. 거기 가서 끝장 토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뭐 여러 이제 이 비판적 의견이 이제 많이 나왔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이가 듣는 가운데요, 사건 초반 당시도는 도대체 뭘 했느냐? 탈동했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진상조사는 대체 왜 안 하느냐? 내년 총선까지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아주 이 비판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왜 지도부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 손을 놓고 있었느냐? 너무 탈당이 늦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사건에서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고 그 비수를 끊는 분위기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뭐 이 워크숍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든 간에 의혹다선사를 전부 쳐내겠다고 하는 과감한 결단부터 하지 않으면은 시간 끌기용으로밖에는 국민들에게는 안 보일 것이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전남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리서치 뷰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이 KBC 광주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말이죠, 전남도민의 절반 이상이 내년 총선에서는 현직 국회의원보다는 새 인물을 지지하겠다, 이런 지금 여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 새 인물, 과연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새 인물을 찾아낼 것이냐가 말하자면, 민주당이 호남에서 대대적인 이제 압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응답자의 57%가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니다, 그냥 현직 뽑을래, 이거는 19.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려 38%가 새 인물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지역구 선거에서 지지하는 정당,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63.4%, 제일 높고, 국민의힘은 8.6, 정의당이 4.1순이었는데요. 무소속 편이 23.9나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선택한 지지자 가운데 내년 총선에서도 다시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응답은 74.6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전남 도민들은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최대 위협 요인은 34.2%가 개파 갈등, 지지층 분열이고요. 24.7%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꼽았어요. 그리고 이 전략 부재와 전당대 돈 봉투 사건 13.6%, 그리고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내년도 민주당 이 호남 쪽에서의 선거 상당한 이 부담이 있는 가운데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호남 민심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로 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줄리설을 제기했던 진행원이가 결국은 법무부의 징계를 받게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요, 그동안에, 이건 이제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요, 작년 9월 달에요. 작년 9월 달에 본인의 페북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과 이 줄리아 시간이 어디 있느냐 문구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줄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썼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작년 6월에 뉴스버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줄리아 시간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다, 이 말하는 것을 비꼰 것으로 해석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게스킬 맨 끝에 내가는요, 이 프로시큐터라고 하는 검사라는 말, 그리고 프로시큐터, 이게 이제 영어인데, 그리고 이제 배춘말하는 말이 프로스티튜트예요. 비슷합니다. 요것을 합성해 갖고요, 프로셀티튜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게시글에다가 올렸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하고요, 시민단체에서 이 진행원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중립 의무를, 그리고 검사수의 체면이나威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징계를 대검에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러한
대검 징계청구서 때문에 서울시 기종배우위원 시민단체 요것이 이제 그동안에 쭉 조사를 해왔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검찰에서요, 대검에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미 진해원이는 말이죠, 2차 가해 서울시장 그 피해자에서 2차 가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요, 작년 3월에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번 이미 정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다 더 큰 중징계 조치가 내려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진예원이는 자진해서 사퇴하십시오.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